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공공의 정책이 지역민에게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시행돼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산시 대중교통 관련 정책이 화제인데요. 바로 시행 한 달째를 맞는 동백패스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효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백패스의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의 이상용 교통정책연구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동백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동백패스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동백패스는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그다음에 동해선, 경전철 그리고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월 45,000원 이상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최대 9만 원까지, 그러니까 45,000원까지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이 동백패스를 발굴하게 된 그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지난 3월 저희 부산의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 3개 분야 12개 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 선도 과제로 동백패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딘 상황이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교통 혼잡도 완화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동백패스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을 보면은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키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동백패스 시행이 부산 시민에게 돌아가는 순기능은 뭐라고 보십니까? 동백패스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 교통 혼잡 상황이 아무래도 자가용 이용하셨던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좀 전환이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 최대 9만 원까지 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45,000원이 환급이 되면서 지역 화폐인 동백전으로 환급돼서 이용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으로 연결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수송률의 또 증가 또한 또 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경감 외에도 또 환경적으로도 순기능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에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1일 약 한 20만 통행이 증가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약 2에서 3%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비용이 연간 2,400억 정도가 감소하게 되고 또 탄소 배출량도 연간 한 33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하게 있고 또 환경적인 영향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백패스 이용 대상과 적용 대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부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부산에 그 소속되어 있는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도시철도, 동해선, 경전철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절차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청 절차가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부산은행 동백전 그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 후에 동백전 앱에서 동백패스를 등록하시면 등록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용하신 카드가 계시면 동백전 앱에서 동백패스를 등록만 하시면 사용이 바로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동백전 사용자가 이 동백패스 혜택을 즉시 받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급된 동백전이 약 187만 장 정도지만 동백전 운영사와 카드 기능은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동백전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중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는 따로 발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드가 전체 한 82만 장 정도이면서 이 중에서도 현재 그 동백전 운영 대행사로 있는 부산은행 카드가 약 38만 장에 대해서만 지금 동백패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 10월부터는 저희가 하나카드하고 농협에서 발급하는 그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도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서 기존의 하나카드와 농협을 이용하시던 분들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수불교통카드 형태로, 지금은 후불교통카드지만 수불교통카드 형태로 전기금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자 중에는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동백패스에 알뜰 교통카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동백패스와 알뜰 교통카드는 사실 완전히 다른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보행이나 자전거 등으로 그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리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저희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라든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라고 본다면, 알뜰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희 동백패스보다는 이용 빈도가 조금 낮은 부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시에서는 동백패스 이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백패스 이용률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의 이용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사실 아직까지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8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이 동백패스 가입자 수가 약 한 12만 명으로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신청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이 반응이 뜨겁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약 42.2%인데, 이 동백패스와 함께 기장군에서 이번에 9월 1일 날 오픈 예정인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인 DRT, 그리고 또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서 2022년 말, 올해 말에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45%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형 대중교통 그 혁신 방안을 통해서 2030년도에는 60%를 달성을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지금 성수기, 여름 휴가철 성수기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광객들은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이용하신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 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결제하게 되면 그 혜택은 돌아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동백전 가입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사실 그 동백전은 한 사람이 4개 운영사에서 동백전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동백패스 가입자가 12만 명인 반면에 동백전 시행을 홍보하긴 이후 7월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동백전 신규 가입자 수가 약 한 8만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동백전과 같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 시민들이 동백패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 그 금리와 물가 등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이 좀 팍팍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고정 비용이 되는 교통 비용이 전략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갑게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중교통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혜택을 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반응들이 좀 뜨겁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백패스의 모델이 독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동백패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독일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급감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이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 지역의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9유로 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9유로만 내면 대중교통을 어떠한 것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불과 한 두석 달 정도의 시범 운행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컸다라고 평가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동백 패스를 하기 전에 7월 제가 지금 정확한 그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6월인가 7월쯤에 독일에서 9유로 정책 이후 49유로 정책을 별도로 또 후속으로 해서 또 다시 정책을 발표를 해서 그것도 상당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정책들에 어떻게 보면 모티브를 얻어서 어느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월 45,000원이면 거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부산의 경기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동백패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려를 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 규모가 시민들이 많이 우려할 만한 정도입니까?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그러니까 동백 패스에는 연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9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게 되면 대중교통에 대한 시 재정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혼잡 비용이나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분들이 우려하지 않게끔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백패스의 여러 순기능과 성장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지난 7월 20일에 있었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동백패스와 10월 6일로 예정된 대중교통 인상 계획이 상충된다는 점인데요. 요금 인상을 앞두고 시민들 민심 달래기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앞서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고 나서 대중교통 이용 승객 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자가용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교통 혼잡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교통 혼잡 완화와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서민 경제 안정화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동백패스가 도입됐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부분은 사실 이게 대중교통 이용 승객 감소와 물가나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이제 요금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동백 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월 45,000원만으로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신 시민분들께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동백패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요금 인상 전에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 22일을 기준으로 잡고 현재 버스 요금인 1,2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52,8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동백패스를 안 하고 그냥 요금 인상을 정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월 68,200원, 즉 한 15,400원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백 패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월 45,000원으로 이동해서
23,200원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4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 기준 금액이 45,000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45,000원이 조금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45,000원을 책정했던 것은 현재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주 5일 중에서 한 4일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을 하게 되면 한 52,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45,000원 정도를 해서 한 7,000원 정도는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45,000원을 책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10월 6일 날 제가 요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이용하셔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또 이 이후에도 저희가 부산 시민들의 이동 패턴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가능성이 또 분명히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동백 패스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앞으로 많은 부산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이 예산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홍보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버스 정류소라든지 철도역,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등의 거주지하고 그다음에 대학가 주변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에 홍보 방송이라든지 포스터 게시, 그다음에 캠페인 등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뭐 SNS를 통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김준호 개그맨을 저희가 대중교통 홍보 대사로 해서 코미디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 분위기를 좀 조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모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이제 정책을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뭐 보완 사항이나 또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그런데 이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또 이 공공교통 정책과 또 팀장님이 계신 교통정책연구팀의 각오가 또 궁금합니다. 이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동백 패스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저희 부산시민께서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 12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합 모빌리티 서비스인 마스, 그리고 수용답형 교통인 DRT,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노선 개편 등 부산 시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포함해서 대중교통 친화도시로서의 부산, 그리고 15분 도시로서의 부산을 조성함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백패스가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 의견을 경청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당부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부산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부산시정 도시비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린스마트 도시입니다. 동백패스가 대중교통을 일상의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는 딱 맞는 열쇠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